안녕하세요. 예. 마중물 교육의 정학권입니다. 네. 마중물 교육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마중물 교육에서는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답사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다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전에 중국도 갔다 오셨던데 그것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네, 중국에서도 이제 가정 화합 세미나, 부부간의 대화, 자녀와의 어떤 대화 관련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네네, 중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물론 통역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백제를 다시 본다, 패러다임을 바꾸자를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네. 좋은 분들도 만나고. 근데 궁금한 거는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네.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전에 제가 매크로 컨설팅 문화사업부 팀장으로 IMF 때서부터 한 6, 7년 정도 답사 프로그램 팀장을 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 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좀 부족한 가정들도 있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도 관심은 있지만 전문가와 만나는 기회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조경철 박사님 같이 백제사 전문으로 하고 적사 전문가가 같이 이렇게 답사 참여자들과 질문도 하고 함께 현장에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하실 건가요? 예, 다음에는 이제 뭐 부여답사라든가 또 익산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대상자도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방과후학교 교사라든가 글짓기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도 좀 계획하고 있고 오늘처럼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했던 그 꼬마 우리 예쁜 아가씨가 다음에 또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같이 참가할 거냐 그랬더니 하고 싶다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봤을 때는 어른들도 물론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공부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보다 자기 몸으로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니까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라든가 관련된 유물유적을 보면서 우리 문화유산을 보면서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것은 굉장히 역사에 대한 이해에 지식적인 측면보다도 어떤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상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으로 많이 좀 수고해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앞으로 그 친구들이 뭐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를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박정숙입니다.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세만입니다. 네, 원래 선생님하고 아세요? 인연이 있으세요? 여기 조경철 박사님하고 인연은 평소에 없었고 정학범 박사하고 통해서 오신 거예요? 네, 과거에 어떤 모임에서 친분이 있어서 연락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보신 소감이? 우리 선조들의 옛 삶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우리가 현재 삶에 급급해서 잊혀져 가고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 역사 탐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가장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물질 문명에 만연해서
살다가 우리의 그 삶을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그 선조들의 어떤 그런 깊은 삶의 모습과 또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문명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어떠한 그런 과정을 잠시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고, 또 아이들이 이런 걸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우리 그 선조에 대한 그런 깊은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니? 박상규요. 몇 학년? 5학년이요. 5학년? 네. 아, 마중물 교육의 원장님하고 어떻게 알았어? 고모코칭 모임에서 사이트를 들어봤는데 거기에 여기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서 여기 왔어요. 그러면 신청을 우리 친구가 한 거야? 엄마가 해주신 거야? 엄마가 해주셨어요. 엄마가 해주신 거야? 네. 이게 처음 와보는 거니? 네. 어. 프로그램 처음 와봐요.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무령왕릉에 가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또 제일 다시 가고 싶은 데는? 다시 가고 싶은 데는 대통사지의 비석 앞에 다시 가고 싶어요. 지금 앞으로도 아까 그 마중물 교수님하고 잠깐 인터뷰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계속 만드신다고 하시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계속 참가할 거지? 네, 시간만 되면 계속 참가할 거예요. 역사 공부에 관심이 많아? 제일 많아? 수업 중에? 제일까지는 모르겠는데 많긴 많아요. 그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딘데? 우리나라에 있는 곳은 멀어도 갈 수 있는데 북한에 있는 우리나라 유적에는 못 가니까 갈 수 있으면 가보고 싶어요. 와, 포부가 굉장히 크다. 하고 싶은 거 꼭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래야 많이 느끼고 배우고 그러면서 지식이 쌓아지는 거니까. 아, 나도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가야 될 계기가 생기면 만약에 어머님이 못 가신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혼자도 갈 의향이 있니? 크게 엄마한테 허락은 받고 올 수 있으면 올 거예요. 아,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네. 아빠는 같이 안 오셨네? 아빠는 회사에서 일하셔가지고 같이 못 갔어요. 아빠도 관심이 많으시니? 관심이 많으신 건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면 그래도 대답해줘요.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대답을 잘 못 해주시면 어디서 검색을 해?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아봐요. 아, 인터넷 서핑을 혼자 다 하는 거야? 네. 집에서도 주로 책상에 많이 앉아서 공부하니? 네. 역사 공부 많이 해? 네, 역사 학원에도 다니고 집에서도 책을 읽어요. 학원은 무슨 학원 다니는데? 역사 공부요. 와, 대단하다. 이제 그 교수님이, 정 교수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나도 시간만 맞으면 가능하면 같이 동행을 할 거거든. 우리 그때 다시 만나자. 네. 고마워. 무정왕릉에서 나온 인물도 주로 전시하는 곳이에요. 다른 점도 있지만 그
무정왕릉에서 나온 물 가운데 여러 가지 대표적인 물이 있지만 여기 이제 무정왕릉에 들어갔을 때 수정도 발굴했을 때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지석. 그러니까 지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비석인데 땅에 묻는 거를 지석이라고 해요. 땅에 묻는 비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물건이냐면은 우리가 비석을 보면은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 거잖아요. 이 지석을 보면은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왕들의 무덤이 있지만 그 왕의 주인공이 알려진 거는 손을 꼽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백제 왕들 가운데에서는 그 왕릉의 무덤을 알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석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게 짐승입니다. 돌로 만들었다 그래서 석수라고 하고 돌 짐승인데, 이게 그 무정왕릉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석수예요, 석수. 그런데 요거가 어떤 동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같아요? 아마 좀 돼지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돼지 쪽으로. 돼지라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은 저게 나무간이에요. 저게 나무간이고, 그런데 저 나무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저 일본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일본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정왕이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냐면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이게 왜 일본에서 태어났냐면 그때 아까 한성 시기에 그 고구려가 한성으로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계로왕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계로왕 때인데 고구려가 침입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동생을 외국에 사신으로 보내요. 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부인이 외국에 도착하기 거기 그 가까운 섬에서 낳은 게 그 무정왕이에요. 그래서 무정왕은 일본과도 관련이 있어서 무정왕이 죽자 그 관을 일본에서만 나는 나무, 적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금송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설명은 그 다음에 저 있잖아요. 그 엽전 있잖아요.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은 지금도 많이 무덤에 사용할 때 쓰죠. 저것도 이게 중국 양나라 때 만들어진 건데 그 양나라에서 보내준 거예요. 여기 그 무정왕의 장례에 치르라고.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그 돌을 오수전이라고 하는데 그 오수전은 돈의 일반 명칭이고 돈의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대통전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대통전. 아까 들으셨죠? 그럼 이 대통전이라고 하는 돈전은 몇 년도에 만들었을까요? 527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대통전은 524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 연호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이라고 했을 때는 종래에는 그 대통을 중국 연호로만 생각했는데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게 대통 오수전이라고 527년보다 오래전에 만든 그 대통전은 양무제 연호가 아닐 겁니다. 아마 이 동전의 대통 오수전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이름으로는 아주 잘 썼어요. 큰 대자에다가 통할 동참. 돈이면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대통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요 지석하고 요 동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진품이 저기 있으니까 저쪽으로 갈게요. 자, 이게 그 525년에 쓴 글이에요. 근데 지금 1500년 정도 됐는데 얘도 읽을 수 있는 글자 있지 않아? 있어요. 뭐 있어? 근데 그렇지. 가로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인지
써놨어요. 써놨는데 누구냐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맨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 할 때 백제 썼는데 혹시 알겠지? 한자? 큰 백자에다가 백제야. 백제 보이세요? 네. 백제 그다음에 여기 문영왕이라고 써있는 차고 문영왕은 죽은 다음에 올리는 시호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시호를 쓰지 않고 그 문영왕의 이름을 썼어요. 문영왕의 이름이 뭐냐면 사마예요. 사마. 사마인데 여러분 혹시 시마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일본에? 시마. 섬을 시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백제 왕의 이름이 시마예요. 시마. 왜? 섬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기점해서 이름을 시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 아래쪽가 사자고 위자가 사마. 그 다음에 왕이라고 돼 있죠. 자, 왕. 그리고 백제 왕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중요한데 우리가 뭐를 쓸 때 자기 이름 전에 앞에다가 자기 관직을 쓰죠. 백제 왕 같으면 뭐를 쓰겠어요? 백제 왕을 쓰겠죠. 근데 사마왕은 백제 왕 대신에 그 앞에 다른 거를 달았어요. 앞에다. 또 한자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영동 대장군. 영동. 영자는 편안하게 할 영자고 동자는 동력동자. 그 다음에 대장군은 우리가 말하는 대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을 편하게 하는 대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 직호를 백제 왕보다 먼저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영동 대장군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칭호를 내려준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한 거냐면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동아시아 지역 사령관. 그 동아시아 지역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앞에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문영왕. 그러니까 지금의 문재인 할 때 자기 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 쓰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 사령관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썼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당시 백제와 양나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백제왕 자체가 앞에다가 백제왕을 내세우기보다는 중국 황제가 임명해준 장군호를 더 내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무조왕들이 중국과 양나라의 관계에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보여주는가?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실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백제왕인데. 그럼 무조왕은 왜 했느냐? 따지면 무조왕은 말 그대로 중국황이에요. 중국황. 이게 그 한성에서 쫓겨나서 웅진에다가 도읍을 정했잖아요. 그 왕이 문주왕인데 그 문주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왕 이전까지는 왕들이 다 살해를 당하거나 자객에 의해서 나이가 어려서 죽거나 정상적으로 죽은 왕이 없어요. 그만큼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불안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안정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을 따라가야 돼요. 중국을 우리가 중국 문화를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무조왕은 그냥 무조건 중국입니다. 다 수입하는 거예요. 학문이면 학명, 물질이면 물질,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주변 나라들로 또 인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백제왕은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백제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보면은 그런 왕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어떤 미쳐가지고 말 그대로 광이 됐다. 그런 거거든요. 영동 대장군. 그래도 중요한 거고.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저기 동그라미 있죠. 구멍. 근데 이제 저 구멍은 왜 뚫렸느냐는 아직 미상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왜 구멍을 뚫었을까를? 근데 구멍 밑에 보면은 저게 무슨 글자냐면은 붕자예요. 죽었다는 의미의 붕. 보통 우리가 죽으면은 죽을 사자입니다. 그냥 사. 그런데 조금 임금이 죽으면 붕자. 그러니까 좀 격식 있는 사람이 죽으면 졸이라 그래요. 졸. 그다음 무슨 누구 졸. 보통 우리 다 졸로 쓰죠. 그 다음에 왕이 죽으면은 풍이라고 그래요. 풍. 그리고 황제가 죽으면은 궁이라고 합니다. 궁이에요. 그런데 문영왕의 죽음을 황제의 죽음에다 쓰는 요거이 궁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자만 보면은 무저왕은 황제를 칭한 거예요. 중국 따라가니까 그렇죠. 중국 따라가니까. 그렇다고 옆에서 마음대로 국자라고 쓴 적이 없어요.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따라한다고 다 따라하지. 천자가 쓰는 거를 하나 따라. 떨어져야 쓸수 있는. 아,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에도 왕이 죽으면 붕어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붕어가 아니라, 붕어가 아니에요, 붕어가. 그 한자가 좀 다른데, 붕어는 한자만 쓰는 거예요. 한자. 그래서 요 분자만 보면은 황제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저왕도 지석 얘기할 때, 요 영동대장군은 얘기 안 해요. 창피하잖아. 그 분자만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영동대장군이라고 쓰고 왜 분자라고 썼는지 이거예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다 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거는 누가 쓴 거냐면은 무저왕에 대해서 쓴 거지만 이건 아들의 성왕이 쓴 거예요. 그래서 성왕의 입장에서는 영동대장군 사실 쓰기 싫은데 사실 아버님이 말 그대로 중국 강이고 양무제를 홍보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유물에 따라서 아버지 직함은 영동대장군으로 쓰고 자기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서광은 궁이라고 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옛날에 장례라고 하는 거는 죽은 왕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례 과정을 통해서 다음 왕이 계승의 정당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동대장군이라고 썼지만 요거는 무저왕릉에 해당하고 백제 서왕의 입장에서는 나는 황제의 아들이다. 그래서 얘들은 나를 인정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여간 영동대장군이라고 하고 궁이라고 한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영동대장군이라고 썼으면 이 백제 사바왕이 백제가 중국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전도 중국에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 지석을 쓰는 것도 중국 영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벽돌 아까 들어가 봤죠? 이 벽돌은 중국에서만 쓰는 거예요. 백제는 무저왕 등 그 시기를 저조해서 그 이전에 벽돌 무덤을 써온 적이 없어요. 벽돌 무덤은 중국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영동대장군이라고 썼고, 그게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이 지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왕이 죽고 몇 년이 지나서 무덤에 묻었다 그래요. 요새 부모님이 죽으면 우리가 보통 몇 년상을 치르죠? 요새 한번을 치죠? 아니 옛날. 요즘은 뭐예요? 그거 3일자. 옛날에는 3년상을 치렀어요. 3년상. 그런데 중국의 3년상하고 우리 3년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같이 3년상을 치러도 중국은 황제가 죽으면은 시신을 많아야 몇 달 빈전에 모셔뒀다가 빈소에 무덤에 묻어요. 무덤에 묻고 상복을 3년을 입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떻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죽으면은 그 무덤을 빈소에다가 3년간 갖다놔요. 묻지를 않고. 그래서 3년상이 끝나는 날 무덤에 묻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옛날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몇 년 동안 상을 치르기를 원했을까요? 옛날 사람 같으면 몇 년 동안 상을 치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몇 년 동안 상을 치러야지. 10년? 10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15년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효자가 아니라고 소문나면은 그 사람은 발을 못 붙여요. 바뀌기도 못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10년 하는데 옆 사람은 10년 하고 옆 사람은 5년 해야 돼. 15년.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요. 그럼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사회가 무조건 되겠어요? 성적이 아니겠죠. 이어서 여기 3년 상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편하게 3년 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3년 상을 할 때도 문제가 있어요. 3년 상을 하면 몇 개월 해야지 3년 상일까요? 어떤 사람은 36개월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5개월. 딱 그냥 2주도 딱 지나다가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예법이 중요한데
그리고 몇 개월로 하자. 27개월로 하자가 이게 예법이 되는 거예요. 예법. 그래서 중국의 3년 사는 27개월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할 때는 3일이죠. 그런데 누가 혹시 2일장 하면 요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일장 하면은 3일장 안 하고 호다식이라고 하죠. 2일장도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1일장 해봐요. 1일장. 그래서 이 장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왕실 예법. 근데 여기에 보면은 왕이 죽은 달과 왕이 미친 달이 계산이 돼 있어요. 계산이 돼 있어요. 몇 개월로 돼 있을까요? 24개월, 27개월이죠. 영동대장, 중국문화 그대로 받아들이는 27개월. 그죠? 왕비도 왕이 죽은 다음에 3년 뒤에 죽었어요. 그러면 왕과 똑같이 당연히 죽었대요. 그런데 여기도 당연히 27개월이 됐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28개월이에요. 28개월. 우리 저기 가서 저기 왕비 거를 보게 되는데 저기에는 죽은 날짜가 11일인지 11월 달인지 12월 달인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월 달로 하면은 미친 달까지 계산하면 27개월이 돼요. 그런데 12개월로 보면은 28개월이 되죠.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11월로 판독했을까요? 12월로 판독했을까요? 12월로 판독한 거예요. 왜? 27개월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여기 지금 있어요. 5월 달에 죽었어요. 5월 달에. 5월 달에 523년 5월 달에 죽고 그다음에 8월 달에 8월 달에 붙였어요. 그래서 523년 5월 525점 8월을 계산하면 몇 개월이 나오나요? 18개월. 그래서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학자들. 왕실 예법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엄격한 겁니다. 1개월, 1개월 왔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달마다 하는 예법이 있어요. 27개월째 하는 예법이 있고 25개월째 하는 예법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직 백제는 중국의 삼전사학을 받아들일 만큼 유교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백제가 무명할 때 중국 문화를 열성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백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대한 그래서 27개월이 아닌 28개월이 됐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28개월, 28개월 했다는 거예요. 왜? 중국과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가 제가 다르다고 그랬죠. 거기는 몇 달 지나면 무덤에다가 묻어요. 그 다음에 27개월째 상봉만 벗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빈소에다가 3년 동안 묻었다고 그랬죠. 27개월이 지나서 상봉만 벗으면 되는다는 게는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시신을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개월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개월을 더 쓴 겁니다. 너무 자의적인 게 아니라 이것도 28개월, 저것도 28개월이 되면은 저거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28개월. 왜? 이거랑 3년 차이밖에 안 나요. 3개월 차이밖에, 3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제에서 28개월 3년 상을 한 거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삼전상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문화, 중국의 장례 절차와 백제의 장례 절차가 다르니까 백제의 장례 절차에 맞추기 위해서 1개월을 늘린 거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여간 이 중국 문화와 백제 문화의 차이점이 보일 때 그거를 항상 받아들이는 쪽에 어떠한 그 모자람이라고 그럴까? 아직 이해 수준이 낮다거나 그렇게 먼저 선입견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선진 문화가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의 풍토와 역사에 의해서 그 나라 식대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차이도. 그거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게 바로 백제의 입장에서 백제사를 바라보는 거지. 백제사와 중국사를 바라봤을 때 그게 틀리다고 하면은 단지 그거를
백제 문화를 잘 중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따라가기 싫어서 그런가요? 따라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장례 예법과 우리나라 장례 예법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27개월로 돌아가요? 조선시대도 27개월. 근데 왜 공동 났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리 와보세요. 83은 27개월 했을 거 아니에요. 무덤은 똑같이 가서 그때부터 묻으러 가야 되는 아, 그 27개월 하고 27개월째 지르는 예법을 치르고 그걸 담제라고 하는데 담제라든가 빨라진 거네 그냥. 아니요 그 삼사상 중국대로 치르고 그 한 달 동안 묻은 거죠.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저 병오전 11월인지 12월인지 12월인지 여러분 내가 나눠드린 자료집에 보면은 그 박물관에서 찍어낸 공식 그거 저겁니다. 거기 12월로 돼 있어요. 왜냐면 12월로 해야지 27개월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 정확하게 11인데 11을 12로 어떻게든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면은 우리식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중국 문화에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통설이 무종왕릉과 대통사는 당시 백제가 중국 문화를 얼마나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하죠. 이게 있잖아요. 500년 뒤에 있잖아요. 500년 뒤에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할 때 그 관점이 대한민국은 미국을 얼마나 닮았나 그걸 연구해 드렸어요. 파면은 다 미국 건데 옷이라 뭐라 그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에서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는가 99개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도 한 개의 문화가 다르다면 그게 바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정왕릉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12라고 되어 있는 거 말씀드려요. 여러분 혹시 직설 무정왕릉이라고 김태식 기자가 쓴 그 유명한 그 기자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거 거기에도 보면 무정왕릉에 대해서 12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27돌이 되고. 자, 이제 저 진표 수지가. 이거는 무정왕을 지키고 있었던 동물이에요. 동물이고 제가 사실 입고 있는 것도 이거를 제가 또 도안에서 만들어서 입은 겁니다. 이거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입은 건데 이게 아까 무정왕들이 다 도굴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무정왕만 도굴이 안 된다면은 그게 일제강점기 때 그게 다 도굴됐어요. 거기 공사도 송사지에도 도굴이. 근데 왜 안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무덤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만들어 두잖아요. 이렇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요 무정왕들이 그 앞에 있는 그 왕릉을 보호해주는 언덕으로 알았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걸 무덤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굴이 안 된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발굴을 하게 됐느냐.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고 막 여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릉에 물이 들이칠까봐 배수로를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딱 하다가 보니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7월 5일인가 연락을 받아서 서울에서 7월 7일 날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발굴을 시작했는데 밤에 막 비가 온 겁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이제 발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한참 발굴 중입니다. 그런데 그 무정왕릉을 지켰던 이 석수가 그 무정왕릉을 지켰던 동물이 이 석수예요. 석수인데 요 뒷다리가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준 것처럼 뒷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붙여놨어요. 여기다 거기 제가 그 나눠드릴 거에는 이쪽인데 이쪽 그 뒷다리인데 어디 이거 보이는 거 아닌가 저거. 그래가지고 이때 무정왕을 발굴하면서 이거 토픽 중에 토픽이거든요. 백제왕 거기 도굴이 안 당하고 그거 서울에서 기자가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기자가 다 오지 못하지고 어떤 기자는 나중에 와가지고 관계자한테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고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서로 사진 찍겠다고 무정왕릉에 들어가서 발도 날리면서 수저가 부러지고 아수라장.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온 팔찌 여기 있을 거예요. 팔찌를 가지고 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여주려고 가서 보여주고
박쥐들도 그 팔찌를 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거 진짠가 뭐 이렇게 펴보고 그래가지고 이 발굴을 그냥 하룻밤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발굴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사실 이 무령왕은 1400년 만에 150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는데 진짜 소중하게 찍힌 이 무령왕들을 하룻밤 만에 졸속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면 못할. 사실 이 동물이 사실 무령왕들을 1500년 동안 지켜온 거거든요. 사실 지켜온 건데 사실은 좀 무색하게 됐죠. 그런데 이 뒷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근데 이 뒷다리가 왜 부러져 있는지는 몰라요. 하다가 아까 숟가락 부러뜨리듯이 사람이 하다가 부러뜨렸는지 원래 부러뜨렸는지. 그런데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에도 무덤 속에다가 이런 동물을 놔둬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거기 이 오른쪽 뒷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백제가 그렇게 양나라를 따라했나? 이거 동물 뒷다리 부러뜨린 것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거는 미스터리예요. 원래 부러뜨렸는지 양나라를 따라해서 했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진묘술을 무덤 속에 넣는 거는 중국에도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많이 있어서 이것도 중국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여드린 거에 보면은 중국 진묘수랑 우리 진묘수랑 보여줬는데 여기 앞에서 한번 보시면 이 진묘수는 무덤을 지키는 건데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누가 막 도굴하는 사람들이 올까봐. 그러면은 이 동물을 무섭게 만들어야지 잘 지킬 수 있을까? 좀 귀엽게 만들어야지 잘 지킬 수 있을까? 무섭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웃어. 그러니까 중국 진묘수는 무서워요, 다들.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도굴하는 사람들은 도굴을 할 때 뭐를 들고 가겠어요? 삽, 도끼 이런 거 하겠지. 그래서 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 쳐서 막 부셔버리겠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런데 백제 사람들은 이 동물을 만들 때 무섭게 만들어서 무덤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서 무덤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거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무서운지 아닌지는. 근데 만약에 도굴꾼이 들어와서 이 동물과 딱 앞에 부딪혔다면은 자기는 생각하기에 중국처럼 생긴 무서운 동물이 나오면은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봤더니 얘 웃어. 너 잘한대. 반기듯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백제인들은 이 무덤을 지킬 때 이 무덤을 지키는 동물의 형상을 백제인들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뒷다리를 부러뜨리는 거 저는 우리 쪽에서 부러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을 통해서 부러뜨렸다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요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묘술을 만들 때 진묘술을 귀엽게 만드느냐 무섭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기에 백제인들의 인성과 품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묘술은 그 무덤을 지키는 인물이고 그 역사를 지켜왔던 인물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손주기 역에서 이 사실 이 석수 때문에 무종왕릉을 1500년 동안 지켜왔다. 그래서 혹시 친구나 연인 중에 네가 혹시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진묘술을 선물해주면 좋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여기 나가서 다 동의 났어요. 자기 엄마한테 하나 보내주겠다. 여자한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양쪽 다리를 다 부러뜨렸으면 3,000년 동안 발견이 안 됐을 건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더 조사해봐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뜨린 거 제가 그 자료에 보내드린 거는 그렇게 부러진 거예요. 자료에 보내. 그런데 이 다리를 붙여서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부러뜨렸으면 이게 1400년이 지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그 부러진 면에 이끼가 끄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언제 부러졌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붙이고 나서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면은
발굴 당시에 아마 부러뜨릴 염려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발굴하면서 부러뜨리기에는 또 다리가 굵어요. 예, 그래서 좀 이게 좀 의식적거든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 잘 지키고 있어라. 그날 토탕의 그 미신적인 그런 거 아닌가? 우리 하나를 부러뜨려놔야. 네, 그럼 나머지 그